네, 계속해서 빌드 프로세스 혹은 컴파일레이션 프로세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전체 빌드 프로세스 중에서 가장 먼저 개입이 되는 프리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보통 프리 프로세스라고 하면은 코드에서 샵 include 혹은 샵 define, if define, pragma, once 보통 이 샵이 들어가는 키워드는 프리 프로세스가 개입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구글에서 cpp reference preprocessor 라고 검색을 해보면은 preprocessor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앞에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먼저 conditional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죠. if 혹은 if defined 혹은 if not defined 혹은 else if 신텍스들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예제 코드가 있는데요. 요거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약간 어려운 부분은 삭제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프리프로세서가 코드를 컴파일러에게 보내주기 전에 약간의 변환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ABCD가 define이 됐냐라고 물어보는데 위에 ABCD가 define이 됐죠? 그럼 프리프로세서가 이 부분을 전부 지워주게 돼요. ABCD가 define이 되지 않았냐라고 물어보면은 이 부분은 define이 됐기 때문에 이 파트가 없어지게 되고 현재 ABCD는 2이기 때문에 여기가 2로 치환이 됐는데 이 파트는 true가 되죠. 그랬을 때 이 파트만 남고 나머지가 지워지게 돼요. 결국에 컴파일러가 보게 되는 코드는 이런 코드를 보게 되는 건데요. 이 파트를 컴파일을 하게 되면은 1의 yes와 2의 yes가 나오죠. 그럼 다시 원래 코드로 돌려서 똑같이 컴파일을 해보고 바로 실행을 해볼게요. 똑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프리프로세스는 컴파일러에게 보내주기 전에 코드 자체를 수정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두 번째, replace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번에는 샵 define, identifier 혹은 replacement로 치환이 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코드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이런 코드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프리프로세서가 6535로 치환을 하고 이 파트도 이거에 맞는 이 공식으로 치환을 해서 이 안에다가 넣게 돼요. 이거를 컴파일을 했을 때 결과값을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max uint 16은 여기 있는 6535로 치환이 돼서 결과값이 나왔고요. max 10의 100도 마찬가지로 이걸로 치환이 되면서 컴파일이 되고 그 결과값이 나오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처음에 보여드렸던 코드로 다시 바꿨는데요. 사실 모던 C++에서는 샵 define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면은 max uint 16을 샵 define 혹은 매크로로 정의를 하는 것보다는 샵 include limit를 사용해서 numeric limits uint 16 max limits 라이브러리가 제공해주는 numeric limit을 사용하는 것이 더 올바른 방법이에요. 왼쪽의 코드를 바로 컴파일을 해서 실행을 해보면은 6535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매크로는 사용하지 않으셔도 돼요. 또한 이러한 max를 매크로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셔서 max 그 다음에 10, 100을 넣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짜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한 코드예요. 또한 이런 ABCD를 정의를 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모던 C++에서는 const expression을 사용해서 ABCD는 이 글로벌 베리어블을 넣어주시고요. if const expression을 사용해서 컴파일을 해주시면은 지금 if const expression 같은 경우는 C++17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std C++17을 넣어주시면은 컴파일이 되죠. 바로 실행을 해보면은 위쪽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const expression 혹은 if에서 사용된 const expression 같은 경우는 기회가 되면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미리 define된 매크로를 사용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러한 predefined 매크로라는 파트가 있죠. 이러한 키워드들은 이미 predefined이 됐다라는 거예요. 코드로 나타내 보면은 std 파일에 대해서도 프린트를 해볼 거고요. 라인을 출력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왼쪽을 다시 컴파일을 해보고 실행을 해보면은 main.cpp 파일이 나오고 라인 같은 경우는 22번째라고 나왔죠. 지금 왼쪽을 보면은 이 라인은 22번째가 맞아요. 그리고 참고로 이런 왼쪽에 date와 time을 제가 다시 실행을 시켜보면은 계속 똑같은 날짜와 똑같은 시간이 나오죠.
이거는 실행 시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CPP 파일을 컴파일을 했을 때의 시간이 나오기 때문에 언제 컴파일이 됐는지 알아야 될 때 유용한 매크로가 되기도 해요. 지금까지 썼던 코드는 다시 주석 처리를 하고 바로 저번 강의에서 사용을 했던 고양이에 대한 코드를 가져올게요. 지금 3개의 파일을 열었는데요. 먼저 왼쪽 위에가 main.cpp, 그 다음에 cat.cpp, cat.header 파일을 열었어요. 프리프로세서는 샵 include 파트를 가져와서 복사, 붙여넣기, 그리고 위에도 복사, 붙여넣기를 하게 돼요. 컴파일을 하고 실행을 하게 되면은 바로 전과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돼요. 그리고 샵 include를 사용하실 때 이런 따옴표를 사용할 경우가 있고 이런 괄호를 사용할 때가 있는데요. 기본적인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실 때는 이런 괄호를 사용을 하는 것이 맞고요. 유저가 만든 헤더 파일을 가져올 때는 따옴표를 사용하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가끔 이러한 샵 include를 헤더 파일에 넣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은 CPP 파일에 넣는 것이 맞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샵 include는 CPP 파일에다가 넣으시고요. 헤더 파일에서 그 정보가 필요할 때에만 헤더 파일에 include를 해주는 것이 맞아요. 예를 들면 privacy로 vector, 지금 같은 경우는 멤버 베리어블인 friends를 사용하기 위해서 string과 벡터를 사용하였잖아요.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헤더 파일에서 두 가지의 데이터 타입이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샵 include string 또는 샵 include vector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는 것이 맞아요. 지금은 main.cpp 파일에서 cat.header 파일을 include를 해주고 있는데요. 고양이뿐만이 아니라 동물원이 필요할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cat.header 파일을 include를 해줄 수가 있을 텐데요. include를 통해서 고양이 헤더 파일을 한번 가져오고 뒤에 동물원 헤더 파일을 가져올 경우가 있어요. cat에 대한 declaration 파트가 2번 선언이 되게 돼요.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main.cpp 파일을 컴파일을 하기 위해서 한 번만 복사 붙여넣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다른 헤더 파일을 통해서 혹은 프로그래머가 실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cat.header 파일을 이렇게 2번 include를 할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main.cpp 파일만 컴파일을 해보도록 할게요. g++ main.cpp 파일 -c redefinition of class cat이라고 나오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if not define cat의 헤더 파일이 정의가 되어 있지 않다면 define cat underbar 헤더 파일을 넣어주고요. and if 프리프로세서가 이 파트를 전부 복사 붙여넣기를 해준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두 번째 include부터는 cat h가 여기서 한번 정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 파트는 전부 없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한 번만 include가 되었기 때문에 왼쪽의 코드를 컴파일을 해주게 되면은 아무런 문제 없이 컴파일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프리프로세서를 사용해서 if not define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pragma once라고 다시 컴파일을 해보면은 아무런 문제 없이 컴파일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모든 헤더 파일 가장 위에 pragma once를 써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프리프로세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샵 define부터 if define, include를 알아보았어요. 모던 C++에서는 이러한 샵 define, if define 같은 경우는 const expression if나 const expression variable, 다른 C++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린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또한 샵 include를 설명을 드리면서 기본적으로 샵 include는 복사, 붙여넣기가 되는데요. 헤더 파일이 2번 이상 들어가는 것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샵 pragma once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린다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프리프로세서가 사용하는 매크로에는 파일, 라인, 타임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정보 말고도 컴파일러마다 리눅스 환경인지 비주얼 스튜디오 어떤 버전을 사용하는지 등 여러가지 정보가 컴파일러마다 매크로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구글링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그에 맞는 코드를 짜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빌드 프로세서에서 가장 먼저 적용이 되는 프리프로세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바로 다음 시간에는 컴파일레이션 스텝에서 여기에 static이라는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요. 이거를 extern과 비교를 해보면서 static이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